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166페이지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 있죠? 요거 뭐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종합문제 속에서 주로 잘 나옵니다. 별표시 2개 하시고요. 납세무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보니까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멸이 말소등기라고 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이라는 것은 절차 정당하게요. 그래서 절차 정당하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그래서 형식주의 명의자가 수연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가 없으면 납세 의무 없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 성립하고 과세대상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보니까 거기 밑줄이고 또 그 다음에 꽃표시 2개요. 각주 표시 보니까 조그만 글씨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요 무슨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땐 저당권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당권자니까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니까 임대인이 아니라 보다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니까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또 167페이지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자, 지상권자,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고 지상권 설정자고 지상권자는 그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예요. 그러니까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각종의 말소 등기는 자,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그 옆에 써놓으시면 되죠.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권자란 얘기예요. 권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요. 이 부동산은 병이란 사람 소유의 부동산인데 병을 일때 우리가 이때 병을 물상보증이라고 하잖아요. 타인의 채무에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일 때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정할 때 병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병소의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이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자니까. 저당권자, 채권자가 얘가 저당권자잖아요.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얘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 저 여기다 표시했는데 저당권자가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가 되고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이 설정자가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가 되니까 말소 등기 납세 의무자는 설정자가 되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참고해 보니까 교재 대위등기 납세 의무자 등 나와 있습니다. 대위등기 납세 의무자 등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일단 교재 참고에 대위등기 납세 의무자 등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봅니다.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공시법에서 민법에 좀 배웠으리라 믿고 한번 볼게요. 1번에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이나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밑줄입니다.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 또 밑줄이에요.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한다 빗줄입니다. 등록면허세 여러분 문제 풀 때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자부진감 필요 없어요. 그냥 명의자입니다. 명의자.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체납자입니다. 체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있습니다. 국가 등이 있고요. 그래서 체납자의 재산을 세금을 체납하니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이 체납자가 이거 말소하는데 협력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랍니다. 이런 것들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를 할 때, 대위 등기를 할 때 누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냐? 이거 말소하게 되면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여기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이 체납자 소유자가 얘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설정자일 겁니다. 그러면 자, 말소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자, 그러니까 국가 등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이런 거 말소 등기에 대해서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 소유자가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거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비과세 아니고 자,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비과세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에 등록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무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고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했는데 공시법이 이런 거 배울 건데 여러분 신축했는데 얘가 이거 신축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등기하면 채권자 달라붙어서 가져갈까 봐요. 그럴 때 을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는 채무자 을이 이 부동산 팔아버릴까 봐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팔까 봐 법원에다가 요거 못 팔도록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요거 등기관한테 가압류를 촉탁하잖아요. 등기관한테 가압류를 촉탁하잖아요. 공시법에 배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촉탁하는데,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관이 이거 아직 호적에도 안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보존 등기 명의자는 누가 됩니까? 누구 명의 등기가 이루어져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채무자 갑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또는 체납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이 보존 등기 명의자 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명의자예요. 등기록을 받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설정 등기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 나중에 또 3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3번도 국가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생하는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생하는 분필 등기나 공유물 분할 등기요. 그래서 밑줄은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생하는 분필 등기나 공유물 분할 등기는 국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니까 당연히 이건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줄이고요. 자, 예제 문제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옛날 기출문제인데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을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을은 물상보증인이고 갑이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가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설정 등기니까 누구예요? 권자. 저당권자는 채무자 갑이에요. 채권자인 은행이에요. 은행이 채권자가 되겠죠. 그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옛날 초창기 시험 때 이거 은행에서 돈 빌렸던 사람은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봐서 하는데 그때 설정 비용은 내가 부담했었는데 그러면서 갑 이렇게 써서 아싸 이렇게 하면서 하고서 하는데 결국 답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약관계약에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떠넘긴 것 뿐이지 설정 비용을 떠넘긴 것 뿐이고 지금은 불공정 약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뿐이지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고. 여기서는 설정 등기니까 저당권자인 은행이 납세무자입니다. 02번 과세표준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가액,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 같은 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양가로 1번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에 과세 표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각주 표시, 꽃표시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시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밀줄이고 거기 소유권의 소 동그라미, 가등기 가액 동그라미, 지상권 지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소, 가, 지 없는 애들 기초과정에서 다 했습니다. 기본과정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애들은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에서 계산하냐가 중요한데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보니까 요거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그냥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몰라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이요. 근데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기도 하지만 이따 나오지만 또는 얘는 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도 합니다. 채권 금액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들이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원래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우리 세법에서 부동산 세법 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등기 나오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이 다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본문 읽어보니까 167페이지 부동산 선박 167페이지 맨 아래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넘기시면 168페이지 원칙이요. 원칙 신고 가액으로 하는데 자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당시 뭐라고요? 신고 가액으로 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 등록 당시 신고 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요. 시가편액이 과세되는 거 자 등록자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의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돼요. 그럼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청이 다시 과표를 정하는데 무엇으로요? 시가편액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 봅니다. 다음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거기 박스 아래 기역범부터 미음범까지 머리 글자를 따서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뭘 과세표현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근데 다시 본문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지방세법 10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또는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하는데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밑줄이죠. 뭐로 한다?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연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밑줄 짝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과세 표준은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정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나 얼마에 취득했다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시험에서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결정 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O, X요.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보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시가편액으로 지자체에 과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여기 보세요.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할 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졌을 때 우리 밑줄 긋습니다. 뭘 과세표현한다고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그럼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과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치고,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에서 1억 2천이 됐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하는가? 자, 얼마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합니다.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고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등록 당시. 이때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자, 이런 얘기. 1억이었는데 8천이 됐다.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8천만 원. 이게 과세표는 됩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거기 참고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 첫 번째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똑같아요. 취득세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납세무자가 무신고하거나 허위신고했을 때 그 신고가액이나 시가순액이나 사실상 취득가격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지자체 그러니까 관할 세무상 등이 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을 해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취득세 나왔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참고 과세표준 적용에서는 1번을 밑줄입니다.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할 때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밑줄입니다. 등기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한다는 거. 금방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2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C값 진액별로 안 분하는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참고해서 2번은 다 한번 보면요. 주택의 토지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이 안 된다. 토지나 건축물의 그 가격이. 그럴 때는 한꺼번에 평가한, 여기 비추입니다.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 가격을, 주택의 시가순액이죠. 한꺼번에 평가하는 개별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나 건축물에 과세표준한다는 거 한번 눈에 익혀두십니다. 핵심 거기 취득세와 등록세 비교의 별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 아까 무신고의 경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아까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하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요? 부동산 가액, 아까 말씀드렸고,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에 똑같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뭐 취득세에 나오는 요 규정도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어디 갔네? 좀 이따 나오는데 일단 그 교재 16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있죠?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여러분 봅니다. 거기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별 표시하시고, 예외 시가순액 그런 건 똑같아요. 근데 특례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뭘 과세표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표는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채권 금액을 과세표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땐 채권 금액이 과세표된다. 다만 여기 비출입니다. 작년에도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는 주로 바꿔서 나오기는 애매하고 바꿀 수는 좀 애매하고 그냥 옳은 지문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옳은 지문 나왔었습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보세요. 우리가 그 예를 하나 적어 놓으라고 했었었는데 근저당권은 보세요.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민법에 배워요. 뭐는 있어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채권 최고액이 있잖아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이.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뭐로 하느냐?
채권 최고액으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채권 최고. 은행에서 돈 빌려서 번 분들은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거기에 채권 최고액 나와 있잖아요. 그 채권 최고액에다가 0.2% 곱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계산합니다. 이게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 그 예를 하나 그 옆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 예를 하나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표는 뭐가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 요거 그 옆에다가 예를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표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하나 체크를 해야 되죠.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자, 얘네들은 뭘 과세표 한다고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 과세표입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 하잖아요.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 과세표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구별의 실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가압류 등기든 가처분 등기든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뭘 과세표한다? 채권 금액이요. 시험에 나왔던 건 어떻게 나왔냐?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각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한 애들은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얘기 주의하시고 그 외의 권리 과세표 좀 봅니다. 여러분 자, 가등기, 여러분 거기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체크고 다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이고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자 아니고요 요역지 가액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요역지 가액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고 제가 맨날 요거 28회 시험 전에 이거 바꾼다 뻔하죠. 뭐 임차 보증금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이지 임차 보증금이 아니다 그랬는데 임차 보증금을 바꿔서 나왔었고요. 양가로 4번 건수위하는 과세표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이런 애들은 뭘 과세표한다고요? 건수요. 다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건수를 과세표한다는 것. 자, 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꽃표시 보니까 등기 등록 대상 건수를 말하고 이런 걸 읽어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 얘도 즉 저당권 담보물의 추가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뭐로 계산한다고요? 건수로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하여튼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 자 건수 양이 과세표준이니까 종량세고 건당 6,000원 세율이 금액으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되는데 각종의 말소 등기, 토지목 변경 등기, 토지 변경 등기,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자,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건수를 과세표한다는 거. 그래서 건당 6,000원이니까 일정한 금액이 세율이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되는 거고요. 자, 같은 채권의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건수가 된다는데 요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떤 이 부동산 가액은 1억 원입니다. 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었는데 자, 정책이 바뀌어서 담보 비율이 축소돼서 이제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대요. 은행에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할 때 이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보세요. 처음에 이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표준은 당연히 5천만 원 이 채권 금액으로 해서 채권 금액에다가 0.2% 해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세를 계산해서 냈겠죠. 자, 그런데 담보물 추가하면서 또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서 채권 금액을 과세표하면 이중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이제 뭐로 한다고요? 건당
건수로 건당 6,000원 받고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정리 다 해드리겠지만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나오면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 무슨 뭐 임차권 말소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그 구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이런 거 깔아놓고 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이런 거 깔아놓고 다른 거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수,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딱 보이네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뭘 과세 표준해? 부동산 가액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제3절 등록면허세 세율은 별표시를 세게 합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세율이 일단 등록면허세에서 과세금과 세율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시를 세게 합니다. 제3절에 별표시 세게 하시고 본문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구분되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밑줄입니다. 차등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이 정된다. 등록면허세도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정되고 지자상이 50%면서 가감할 수 있고 다만 부동산 등기 이외에는 일정 세율이 정됩니다. 자, 법인 등기나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은 자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 자동차 등록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일정해요. 탄력세율 정할 수 없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이 정된다고 했는데 등록면허세도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고 정액세율은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일정 금액이 설정되니까 정액세율이고요. 양가로 1번 표준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합니다. 표에다가 별표시를 하시고 무조건 과세 표준과 세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별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또 스트레칭 한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하시고요. 네. 자, 반대로 돌리시고, 네. 아이고, 목이 그냥, 네. 자, 허리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몸을 풉니다, 여러분들. 오, 자, 길게도 하시고요. 스트레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평상시에 막 스트레칭 좀 하시고, 여러분들, 산책도 좀 하시고 그래야죠. 우리가 실내는 솔직히 뭐 어디 뭐 이렇게 모이고 막 사람들, 지금 보니까 젊은 청춘들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이제 좀이 쑤셔가지고 벌써 뭐 이미 이제 클럽 같은 데서 하는 친구 뭐 그런 데 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미 클럽 같은 데가 벌써 막 성황을 이룬답니다 벌써. 그래서 뭐 클럽 같은 데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황을 이루고 그러는데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청춘들은 저 안 죽을지 몰라도 가끔 재수없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지 몰라도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이나 예? 부모님이나 할머니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청춘들이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문제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친구들 저희 중장년층 분들은 이제 각종 모임들 뭐 각종 뭐 모임들 하다가 이제 지금 모임들 못 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러는데 그래 좀만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가까운 공원 같은데 이렇게 산책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인가 어느 날은 하루는 강의가 휴강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원고 작업 막 하는데 막 짜증나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계속 원고 작업 하다 짜증나가지고 오후 4시인가 돼가지고 갑자기 탁 그냥 컴퓨터 그냥 노트북 덮어버리고 그리고서 그냥 저희 엄마하고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인천 무이동가 거기 이렇게 바람 한번 쐬고 하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그냥 감기 기운이 막 생겨가지고 고생했어요. 막 엄청 추워가지고. 그런데, 바람 쐬러 가는데 진짜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람 진짜 시컨 쐬고 왔어요. 막 근데 그 잠깐 바람도 좀 쐬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교회에 잠깐 나가셔가지고 가까운 데 가셔서 아니면 공원 같은데 꽃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즘 꽃 구경도 하시고 가깝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잘 버텨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있잖아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표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근데 세율이 다 뭐예요?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세율이 다 제각각인데,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보면요. 자,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가등기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저당권 설정 등기든 다 세율은 1,000분의 2 0.2%예요. 근데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주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건축물 신축했다. 원시 취득이죠. 이전 등기. 요거 이전 등기는 또 역시 승계 취득이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어요.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원래 등록면허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느냐? 여러분이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데, 자, 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등록면허에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냐? 아까 봤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했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등기만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이렇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여러분요, 15년 전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부동산을. 그때 취득세는 상속기에 시속한다고 할 때 6개월에 취득세를 냈는데, 그 당시에는 취등록세가 분리가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그 당시 분리돼 있을 때 취득세를 냈는데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상속에 관한 등기만 하거나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는 등록면허세 부과되는데,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교재고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보자의 동그라미 0.8% 8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보 8이죠? K제와의 버팔로 구두라고 진짜 구두 있어요. 그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요. 아, 여기서 청춘들은 이제 그 짝퉁 신발 같은 거, 요즘은 막 여러분들이 그 명품 가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명품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짝퉁이 있지만, 저희 때는 요즘은 신발 같은 건 짝퉁이 없죠. 신발 같은 건 짝퉁이 없더라고. 보니까 나이스, 나이킨, 뭐 프로스펙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식스, 아식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저희 때는 학창시절에 너 뭐 나이키 신었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세히 보면 나이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희 때는 신발 같은 게 짝퉁 그런 거를 뭐 신고 다니는 애들도 그랬었는데, 그게 해서 진짜 정품을 못 사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 이제 짝퉁 구두 그랬는데, 요즘은 신발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발 자체가 이제 싸니까. 근데 자,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요? 보팔로 구두입니다. 보팔. 이거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2.8%가 아니라는 걸 주셔야 돼요. 취득세는 건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 원팔 2.8%예요. 왜 2.8%냐?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2%에다가 보존 등기 비용 옛날 등록세 0.8%가 플러스 돼서 2.8%인 거예요, 지금 취득세는. 근데 얘는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보8입니다. 1,000분의 8이지 28이 아니에요. 2.8% 아니라는 거.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요, 유십 20이요. 우리가 취득세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 20. 왜 안 따라와요?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030에. 이거는 옛날 등기 비용, 등록세 세율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운 거 그대로인데요. 이거는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근데 취득세는 유십 20, 상산팔, 앞에 거 뒤에 거 예외적인 거 일반적인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무조건 뒤에 거예요. 유십 20, 1,000분의 2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15, 무조건 뒤에 거예요. 무독립 8.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무독립 8.15, 유십 20, 보 8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부터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0.2%인데 과세표준 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0.이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점 매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 0.이고 1천분의 1.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 0.이고 바꾼다 그러면 뻔히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죠.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0.2%입니다. 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인가 봐요. 채권 금액이 0.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이 0.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금이 0.이고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그 밖의 등기가 뭐냐면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요? 6,000원입니다. 건수 과세표준이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요. 건당 6,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외워둡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거기 참고를 한번 봅니다. 표 아래 참고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인데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 적용돼서 지자체장이 탄력세를 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일정 세율이 적용되므로 탄력세를 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등기, 선박 등기는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참고도 읽어보시고 2번입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산출한 세액 밑줄입니다. 그 밖의 등기 등록. 그 밖의 등기 등록이 말소 등기 변경 등기잖아요. 세율보다 그 세율이 6,000원이잖아요.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그 말은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령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는. 그 말을 해석하니까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니까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 즉 6,000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법령 원문에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말은 6,000원 미만이면 4,800원 계산됐다. 등록면허세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을 세액으로 한다. U10, 20, 1,000분의 20인데. 근데 거기 꽃표시, T표시를 봅니다. 조그만 글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이요. 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세율이 1%부터 3%까지 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이 규정이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 취득세는 일반 건축물을 취득해서 유상으로 그럼 4%,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에 1%부터 3%까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유상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U10, 20, 주택이든 상가든 건축물이든 무조건 2%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세율을 뭐야,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를 구별해서 주택은 깎아주면서 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가든 주택이든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2%냐, 그래가지고 요 규정이 나왔어요. 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등기만 할 때 이것도 등록면허세는 해당 취득세 세율 1% 적용될 때는 6억 원이야, 1% 적용될 때는 거기에 100분의 50을 곱하니까 몇 프로? 0.5% 세율 적용하고 3% 적용될 때는 거기에 100분의 50을 곱하니까 1.5% 세율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해하고 가십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는 요거 취득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등록면허세 절반만 적용한다, 깎아준다 그런 얘기 됐습니다. 171페이지 예제 문제는 여러분이 28회 문제 예제 문제는 4번 지문 봅니다.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 임차 보증금의 1,000분의 2가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의 0.2%입니다. 1,000분의 2입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고요. 양가로 2번 중과세율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내 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 법인 등기 등에 대한 중과세는요. 요거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 그 세율을 지방세법 조정에 의한 해당 세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쭉 쪼고쪼고 나오는데 하여튼
네 번째 줄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래서 3배로 중과세 하는데 다만 여기 비출입니다.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업종, 대도시 중과제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고요. 이때 대도시 내 중과 대상은 영리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포함합니다. 비영리법인이 들어와도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입니다. 이때 비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대상이고 도시형 업종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라느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요. 가론의 설립 후 휴면법인 인수하는 5년 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하고 지점이나 분사원 설치의 동그라미고 함에 따른 등기의 사각형이요. 설립 등기. 지점 분사원 설치 등기할 때. 또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의 동그라미 함에 따른 등자만 돼 있죠. 거기다가 기자를 집어넣습니다. 등자만 돼 있잖아요. 등기. 그래서 전입의 동그라미에 따른 등자에다 옆 뒤에다가 기자를 추가해서 등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오탈자인데 그렇게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해 놓으시고 법인 등기 세율 참고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참고에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봅니다. 저를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등의 법인 등기 등에 대해서 여기 봅니다. 수도권 정비기법에 의한 과밀적 원역 다만 산업단지 이런 데 제외하고 설치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중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 어떤 거냐? 제가 작년에도 맨날 이렇게 은행업을 제일 먼저 강조하면서 은행업, 유통업, 사백 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경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172페이지 제가요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요 작년에는 은행업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우리가 어떻게 34개를 다 외워요. 아유, 근데 시험에서 여기서 뽑아서 막 깔아놔요. 아, 치사하게 진짜 34개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법을 2차 과목에서 16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외워요. 그래서 찍어서 거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는 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2번 은행업, 3번 주택건설 사업, 그 다음에 5번 첨단업종, 6번 유통산업,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겠죠. 9번 의료, 병원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할부금융업이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31번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참고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록면허세 하여튼 대도시 내 중과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또 대도시 바깥의 법인을 전입함에 따른 등기할 때 등록세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표 있잖아요. 여러분들 173페이지 핵심 있잖아요. 또 별 표시합니다. 취득세하고 비교합니다. 취득세에서도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잖아요. 비교 한번 해보면 그 표 내용 거기 나와 있는데 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자 이렇게 등기를 하면서 등기할 때 중과세하는 거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과세를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 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해.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표를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 놓고 비교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하시고요.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부과했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일 납세율로 한다는 거 좀 이따 금방 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여신전면금융업법 규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할부금융업이요. 자, 얘는 은행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중과세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할부금융업. 그래서 2번 정답. 3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있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 납세율자에서 보고요. 제4절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인데 어떤 거냐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유치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세한다. 당근이지, 당근이지, 여러분.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당연히 비과세죠. 자기한테 책임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 면허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 면허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타 비과세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회의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입니다. 다만 거기 T표시 보니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하고요. 하여튼 모든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회의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행정구역 변경 밑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밑줄,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본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제가 잘못 썼다가 고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되거나, 이런 그 세 번째 줄 단순한 밑줄입니다.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기등록, 이런 거 당연히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비과세해야죠. 작년 시험에 나왔었고 지문에 175페이지 봅니다.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 비과세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거기 각주 표시 꽃표시 나와 있지만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자, 여기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해서는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따가 또 저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보시면 취득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합니다. 어떤 세를 과세했냐면 간주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과 함께, 자,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 취득은 4%인데 중과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2% 적용하니까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합니다. 자,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해 보세요. 조상님 묘소 서로 부모님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서로 부모님 명의를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더군다나 재산세를 부과해 조상님 묘소에. 그럼 사람들이 자기 부모 묘도 잘 안 돌보는데 그냥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묘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만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 밑줄 걷습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절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는 별표에 3개 합니다. 자, 그리고 별표에 3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조금만 쉬었다가요. 네 타임으로 한다고 그랬죠? 복습 시간이 있어서 네 타임으로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등록면허세 마무리 짓고 또 취득세랑 비교해서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